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20대 초반 이럴 때는 이제 베이프스타와 카우스 콜라보했던 그런 신발들은 초기형이죠. 예, 초기형은 이제 지금도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낡았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막 구할 수 없었던 거라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정보도 없었죠. 예, 정보도 없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베이프스타를 한국에서 신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열의 여덟은 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매장도 없고 한국에 직접 가서 사올 수밖에 없는데 학생이 어떻게 이제 신을 쓰냐 그렇죠. 이런 게. 그 가품 만들기 또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쵸. 디자이너 브랜드로 치면은 그 에이셉 라키가 신었던 라프 시몬스의 건담 신발이라고 있어요. 2008년도에 예, 엔젤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학살나죠. 네, 그거 옷을 진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다바이타. G드래곤이 그 메이드 활동할 때 백팩 메고 공연했잖아요. 네, 그 같은 시즌 그쵸. 컬러링 조합도 같고 근데 그 신발은 진짜 매물도 저는 그러니까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레일즈에서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저도 신발을 예전에 컬렉션에서 그 신발이랑 같이 신고 있잖아요. 가방이랑. 그거 봤었는데 실제로 신고 있는 사진은 처음 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장면 와 멋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이제 나이키 덩크가 굉장히 하이브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도 덩크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나이키 덩크 SB 제다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스타워즈의 그 제다이의 컬러링으로 만든 신발이 저를 이제 태어나게 해준 신발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제다이 사진을 보면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거. 2000년대 한 초중반 때 나이키 스투시 그 체리 신발이랑 아, 또 막 하이네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죠. 피존 덩크, 막 티파니 이런 것들은 네. 지금은 정말 그때보다 훨씬 비싸죠. 그쵸. 구하기도 힘들고. 그 스투시 체리 있죠. 그게 500만 원에 봤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당시에도 한 3, 40만 원에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좋은 신발을 고등학생 때 막 신고 다니면 친구들이 그 신발을 신으면 너 달리기가 빨라지냐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다 맥스나 이런 걸 신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뭐 30만 원짜리 신발은 고등학생들도 이제 덥석덥석 구매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쵸. 그때는 되게 그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그런 신발을 아는 것도 사실은 좀 드문 경우기도 하고 구하는 건 더 어렵죠. 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쵸. 2000년대 중에서 혹시 샀던 뭐 아이템 중에 기억 남거나 저는 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이키 SB를 많이 샀었고요. 많진 않았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전역을 하고 난 뒤에서는 내가 이제 일을 하니까 거의 이제 소비하는 지출의 한 80%는 정말 그런 형이요?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형 한 번씩 인스타 보면은 진짜 완전 경악할 정도로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 리버엔스의 모노크롬이라고 불리는 지오 바스켓 하이탑을 처음 샀을 때 제가 2012년에 샀는데 이제 그 전에 2008년도 7년도쯤 닉나이키 있잖아요. 네. 거민 말고 흰 거. 흰 검은 몇 년 전에 버질이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었죠. 아 최근에요. 네, 아. 한 3년 전에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죠. 우리가 뭐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오랫동안 옷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하락과 상승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고엔은 좀 하락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슬림한 것들이 유행이 갔다 뭐 아니면 그런 하이탑 불편한 신발들이 유행이 갔다고 해서 하입이 많이 빠졌을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또 다시 리고엔스가 올라오는 좀 곤조 있는 브랜드들은 약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쭉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퍼렐 윌리엄스도 전성기가 2000년대 초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BBC 하고 지금 또 최근에 루이비통이랑 디렉터 돼서 또 활동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클래스를 정점을 한번 보여줬던 사람은 다시 이렇게 계속 도는 거 그렇죠. 같아요. 이제 축구를 예를 들면 뭐 메시는 피를로 자리에 갖다 놔도 잘할 것처럼 뭐 그냥 퍼렐 같은 사람은 최고점은 내려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뭘 맡겨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뭐 그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런 거죠. 브랜드도 똑같다고 봐요. 또 그때 당시를 그리워했던 팬들도 있을 테고 이제 한국에서 보면 약간 2000년대 하면은 막 흑역사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2000년대가 패션 황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릴 때 에디 슬리번이나 타카이로 미야시타나 이런 사람들이 최전성기라고 하면은 니고나 이런 사람들도 보통 2000년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이 제가 2007년인데 진짜 게임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진짜 말했던 에디 슬리먼의 등장이 그쵸. 바지 핏을 완전히 바꿔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맞아요. 당시는 이제 힙합퍼나 무신사의 이제 거리 패션 같은 것들이 일반인 중에 되게 옷을 잘 입고 멋있는 사람들의 약간 척도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200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통바지나 이런 게 사실 좀 컸잖아요. G드래곤 같은 래퍼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맞아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에디 슬리먼이 컬렉션 열고 난 다음에 스키니 한 옷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좀 슬림하게 옷 입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전에 분위기는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면 너무 아방가르드하거나 일반적인 이런 리얼웨이에서 입지 못하는 분위기 그쵸.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으면서 새로운 제안이 되었죠. 마른 남자들과 이제 슬림한 바지들 그러면서 덩달아서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졌죠. 스트릿 브랜드들이 전문과 동시에 좀 더 펑크적이거나 락적이거나 국내에서는 그때 조금 하이브를 받고 제 기억하기로는 이 강동원이 맞아요. 넘버나인 넘버나인이랑 언더커버 언더커버 막 입고 나와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강동원 씨가 시상식이었나? 디오로 수트 입고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도 막 보면은 생로랑 입고 나오고 셀린 입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 당시 연예인들도 엉망이었거든요. 멋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뭐 사람들이 그들의 사복 패션을 열광하거나 관심 있어 하진 않았거든요. 말씀하셨던 강동원, 뭐 류승범, 봉태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복 패션이나 그 외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졌죠. 그만큼 또 멋있었기도 하고. 기존에는 약간 통이 크고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2000년대 에디 슬리먼 등장하면서 슬림해진 것도 맞죠. 있겠지만 근데 저는 또 힙합 쪽에서도 사실은 또 변화가 또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붐베비나 G펑을 하는 래퍼들 전부 이제 큰 옷을 입고 뭐 치카노 스타일이라던가 뉴에라를 항상 착용하고 흔히 말하는 깔맞춤 같은 것들이 공식처럼 힙합 패션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천재죠. 음악도 그 50 센트랑 같은 달인가에 발매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됐는 게 50 센트는 흥행을 하지 못했는데 카니에는 그 1집 앨범 컬리지 드롭아웃이 역대 카네 앨범 중에서도 제일 흥행한 앨범일 정도로 힙합 그 씬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패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치카노 스타일이나 막 공식적인 착장에서 폴로를 입다가 막 디자이너 브랜드도 입고 셔터 세이도 막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래퍼 중에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자기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SNS도 있고 충분히 뭐 정보 같은 걸 전달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니 웨스트라는 래퍼가 한국에서 힙합이 또 외국 힙합이 그렇게 인기 있지가 그렇죠. 않았더라서 음악적인 사운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카니 웨스트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약간 에미넴하고 애프터매스 애들이 공연을 할 때 맨날 농구 저지 입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조롱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후질근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카니 웨스트가 등장을 해서 스키니한 옷을 입고 수트를 입고 나오고 또 루이비통도 막 맞아요. 콜라보해서 역사적인 신발들을 제스퍼였죠. 네, 신발이. 제스퍼 돈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막 니고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작업을 해주고 맞아요. 퍼레 무라카미 윌리엄스 타카시 뭐 그쵸. 힙합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흑역사인가? 굉장히 그 풍부했죠. 막 변화도 많았고 말씀하신 그 농구 저지 입던 그런 힙합 패션이 꼭 구리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후줄근한 느낌인데 그 사람들 그 래퍼들 자체가 멋있으니까 지금 봤을 때 멋있는 거지. 정말 그 룩만 봤을 때 일반인이 그렇게 따라 입으면 그렇게 멋있는 느낌은 아니긴 하죠. 그쵸. 근데 이제 막 카니에 웨스트 등장과 카니에 이후에 나오는 그런 그 이후의 세대들의 래퍼들은 정말 옷을 정말 옷을 잘 입잖아요. 막 엄청 잘 입죠. 지금은 카니 웨스트가 등장하면은 스타일리스트부터 먼저 보잖아요. 에이셈 그렇죠. 마키나 이런 애들도 보면 도저히 힙합이라고 할 수 없는 플레이보이 카티. 걔도 보면 거의 뭐 짝 달라붙는 옷에 맞아요. 펑크에 가까운 스타일. 맞아, 거의 락스타의 모습을 하고 네. 있죠. 그러면서 이제 래퍼들이 막 공식적인 커다란 옷을 입지 않고 개성들을 막 분출해내던 시기에 저는 이 2010년도 중반 정도부터도 빈티지의 그 흐름이 함께 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막 쏟아져 나오고 리고엔스, 뭐 발렌시아가나 이런 것들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앞서가 있는 카니에 웨스트나 이제 그것에서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시 또 빈티지를 그쵸. 왜냐면 나올 만큼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막 자꾸 나오다 보면 결국 또 근간으로 가기 때문에 근본을 찾아서 뭐 빈티지 티셔츠 같은 것들도 많이 입었었죠. 할까요? 게임 체인저들이 등장을 하는데 맞아. 카니 웨스트가 항상 있었어요. 최근에 막 락밴드 티도 유행하고 했던 게 카니 웨스트가 문제였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카니에 웨스트가 광적인 팬으로서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나올 게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잘 없어요. 디자이너들이 막 골머리를 아파하고 와 이제 뭐 해야 되나 싶을 때
그가 이제 디자이너들에게 제안하는 느낌을 저는 봤거든요. 패션 시장도 저는 몇몇이서 이게 그 좌지우지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1%짜리 애들이 언더커버나 넘버9 같은 막 사실은 90년대 우라라 스타일 보면은 그렇죠. 되게 그냥 좀 뭐랄까요? 펑크에 많이 가까운데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빡세지죠. 그러니까 자본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8호 데님이나 이런 것도 전부 2000년대 나왔잖아요. 조금 이제 그런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수입이 생겨서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명작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정점을 보여주겠다라는 시기가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마다 뭐 시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넘버9이나 언더커버가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계속 회자되는 것들이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이 적합하리 많지. 그쵸. 미야시타나 준타카시는 진짜 그 당시에 영혼을 갈아 넣었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최전성기라 평가를 받고 맞아요. 있고 그 넘버9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 그때가 최전성기라고 하잖아요. 네. 라프 시몬스도 당시에 그렇고 그렇죠. 헬무트랭 마르지엘라도 그쵸. 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초중반까지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문화가 적었기 때문에 소수들만 즐겼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2000년대가 정말 저는 평가받을 게 엄청 많죠. 네, 뭐 얘기할 것도 많고 네. 엄청 풍성했다고 봅니다. 슈프림이나 베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니고가 당시에 퍼렐 윌리엄스랑 BBC도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니고도 90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이프는 뭐랄까요? 아메카지에 가까웠다고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베이프의 힙합 이미지는 사실 2000년대 맞아요. 초중반에 다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아예 그런 내용이나 뭐 매체에서 다루는 것도 사실 그건 없었으니까. 없죠. 그래도 이제 한 명이 등장하잖아요, 한국에도. 지드래곤 등장해서 많이 바꿨다 생각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막 있어요. 그 전에 막 텔레비전에서 봤던 연예인이나 가수들은 제작한 비닐 옷 같은 것들도 막 있고 그 빅뱅의 등장과 동시에 그쵸. 기성 브랜드 옷과 뭐 제작한 옷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믹스하고 그 멤버들의 개성에 맞는 스타일링과 이런 것들이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은 정말 그게 목말라 있던 것들이거든. TV에서 내가 멋있다라고 감정을 느끼는 패션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다가 디자이너 브랜드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2008년에 제가 20살이었는데 뱅이 하루하루라는 노래에서 이제 막 지드래곤이 팔찌를 배트맨 모양 팔찌를 차고 나와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마르지엘라의 배트맨 팔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게 뭘까 하면서 찾아봤다가 이제 마르지엘라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를 알게 됐죠. 지금도 신고 계시네요. 네,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수의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대안 같은 것이 되었어요. 정말 해외 멋있는 래퍼들의 착장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사람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양갱이나 막 그쵸. 이런 사람들은 패션 역사에서 어쩌면 네.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문화적으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하루하루 뮤직비디오에서 또 라프 시몬스 맞아, 슬립으로 슬리브 만들어서 나와. 그게 반팔인데 슬립으로 작업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당시에 뭐 라프 시몬스 하이탑이나 맞아요. 카네 웨스트를 따라한다 이렇게 하고 카네 웨스트가 당시 엄청 하이브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한국의 이제 기존의 스타일리스트가 그냥 그대로 입혀주는 그냥 아이돌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빅뱅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이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동경할 수밖에 없는. 그 언더그라운드 국내 힙합에서는 멋은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막 언더그라운드 힙합 음악을 들었지만 노래는 좋아해도 래퍼들이 멋있지 않았거든요. 그쵸. 되게 후줄근하고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뮤직비디오들은 늘 해외 래퍼들 뮤직비디오처럼 굉장히 멋있었어요. 막 옷도 멋있고 그쵸. 휠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커스텀 막 주얼리들도 버버리나 하고 이런 거. 굉장히 멋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2023년 기준으로는 이제 래퍼들은 옷 당연히 신경 써서 입고 뮤직비디오 신경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가 되었던 것이 저는 이런 그쵸. 2000년도에 카니에 웨스트와 등장으로. 국내에서는 그런 인물들의 영향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패션도 힙합이다. 이거를 카네 웨스트가 제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나.